2차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보신 부분 46쪽입니다. 하여튼 미리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체로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받아두기만 했지 않겠나 싶고, 오늘 아마 제 발표도 시간이 총 30분 안에 발표를 하려고 하다 보니 빨리 아마 세세하게 다 이야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조금 살펴보시면 좋겠고, 쟁점 토론이라고 했던 것은 핵심적으로 이 부분을 토론해보자, 이런 내용 4가지를 추려놨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마 시간 낭비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이고, 지난번에는 사업을 평가해봤습니다. 그동안 10년, 12년 정도에 걸쳐서 해왔던 사업을 평가했는데, 잠깐만 진행하면서 좀 요약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앞에 했던 내용들 그대로 제가 파일에 올려놨습니다. 이런저런 활동들, 사업들을 보여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고, 영양단계별 지원 체계를 하더라도 이게 과연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도 있는데 그런 보완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쟁점으로 시작했던 첫 번째는 지금 성장 단계별, 영양 단계별 지원 체계에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단점도 많고 보완책이 분명히 필요하다. 영양 단계별 지원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토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농식품부 충남도가 농식품을 이양을 해버리고 충남도가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이게 근거업체처럼 출발하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시작했던 진앙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사업이 마을을 확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더라. 그럼 이거는 점검을 하면서 보완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몇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신규 사업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이 신규 사업은 기존의 공모 방식, 보조 사업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뭔가 대안을 찾지 않으면 영양 단계별 지원 체계로는 지난 12년간 해봐도 희망과 대행 사업도 20%를 못 해봤는데,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농촌 마을 전체가 좀 변화가 있나겠냐,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주저앉는다 생각해보면 신규 사업을 새롭게 고민하되 마을의 기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 한계를 어떻게 우리가 보완책을 만들 거냐,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수단이라고 하는 신규 사업을 꼭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집중적인 토론은 지난번에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행정이 마을 정책과 읍면 정책이 분명히 결합되어야 됩니다. 지금 행정의 담당 부서를 보면 농촌 활력팀에 마을 만들기 사업도 있지만 농촌 협약 사업도 있고 도시날 그런 사업도 있는데, 이게 연결 구조가 없이 각각 시행되다 보니 지역이 내려가면 각자 놉니다.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는 있어도 읍면 소재지에 기초시설 같은 조성 사업이 거의 고난이 없고 역할도 보여줬다 보니 행정이 마을을 지원할 수 있는 읍면 소재지 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뭔가 이 건물이 보완책이 해야 되는데 지금 방식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특히 행정이 마을 사업과 읍면 사업을 연결하는 구조를 분명히 짜야 됩니다. 그게 지금 큰 과제라고 사업 평가를 하면서 제안드렸습니다. 오늘은 추진 체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1차는 무슨 사업을 해왔는지 사업 자체를 평가를 했다 그러면, 사업은 결국 사람이 한다고 저희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고 조직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한번 평가를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사자 협의체로서 마을만들기 협의회, 초기 희망만들기 협의회의 과제는 저희들은 주민주도 상향식, 주민이 주인공이다 하는 걸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주민이 주인공으로서 등장하고 사업을 하는 것은 많은 경우는 슬로건에 거쳤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지만 이게 수요자 중심도 아니고 공급자 중심으로 정책이 대부분 다 제공되다 보니 주민들의 의견들을 근본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도 주민들이 가장 주인공이 되는 방식에서는 이건 서양 3세기 지역개발 다 어디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행정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게 훨씬 낫고, 당사자 주민들이 앞장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마을 자치에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리고 이웃 마을과 모여서 엄민의 주민 자체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 또 시군 단위로는 마을만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방식, 그리고 제도적으로 중간조정을 설치하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마을에서 출발해서 마을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만의 협의회는 당사자 협의체로서 설립되었는데 과연 그 역할과 성격 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지난 12년간의 활동을 평가해 보자면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 냉정하게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좀 긍정적인 방향에서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2013년 3월달에 창립 초기를 하고 올해로 보자면 창립 12년 차가 됩니다. 작년 연도수는 정확하게 말하지만 말은 10주년 희망마을협의회 창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11년 차였지만 10주년 기념식을 작년에 했습니다. 연도를 쭉 보니까 2018, 19년이 아마 가장 활발했던 것 같고 코로나를 겪고 난 뒤에 새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총 45개 마을, 오죽한 회장님 포함해가 7대 회장, 7대 지금 임원진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자면 지금 36개 2013년 출발해가지고 가장 많았을 때가 2022년도에 61개, 그리고 올해는 45개 대원수가 그렇습니다. 대원수가 한 61개가 된다면 요런 때 회의 시간 안 걸리기도 아마 다 오신다는 오히려 걱정될 정도로 이게 과연 대원수가 이렇게 되는 게 맞냐는 고민도 있고, 엄연을 분포로 봤을 때 세계업과 금마면 그리고 은하, 서구면은 배원수도 별로 없고, 그리고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전체 명부를 보면서 확인해 보니까 2013년 창립하고 그 다음에 가입해가지고 현재까지 가입해 있는 마을은 12개. 그게 대부분 다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2021년 이후에 올해 4년차 이내로 1, 2, 3, 4년 차에 되는 마을들은 14개. 신규 마을들이 전체 3분의 1 정도. 창립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여하는 마을들은 4분의 1 정도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남이나 거북이 마을, 오늘 이것들은 마을 협의에 아예 빠져있고, 이런 상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임원진도 이렇게 좀 변화가는 걸 분석해 봤는데, 임기 2년 연임 금지라는 걸 2016년에 정관이 정했잖아요. 그때 아무래도 이유가 있어야 정했을 텐데, 그러다 보니 임원진들이 2년 정도 하고는 계속 바뀌어가면서 연속성의 의문이 생깁니다. 전문성이라고 할까, 뭔가 심화 축적된다는 느낌이 약한 것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조직도는 아마 말만 지원센터에 들어준 것 같은데, 이건 좀 조직도로서 부족한 방식이다. 다시 그래야 될 것이다. 나중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충남 마을협의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 일상적인 의사결정과 운영위원회 임원회의 사무장이 계시고 시군협의회, 그 밑에 마을, 그렇게 해서 한 500개 마을이 전체 회원 구조가 되는 이런 구조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역할들을 정확하게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반적으로 제가 보면 몇 가지 좀 변해왔는데, 바꿀 때는 이런저런 합리성이 있어가지고 바꿨는데, 지나고 나서 전체를 다시 읽어보면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이 보입니다. 저희가 사업에서 보면 수익 사업을 할 여지를 처음부터 전반에는 닫아놓은 것 같습니다. 저거는 이런 모습입니다. 운영 원칙도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운영 원칙에 적어놓으실 거라고. 이것도 좀 회원 조직으로 보자면 좀 안 맞는 방식 같고, 회원 자격도 엄면 소재되어 있는 주민위원회, 엄면 소재 사업이라든지 그런 회원으로 들어올 여지가 아예 막아놓은 셈입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를 좁은 의미의 행정기 사업으로 스스로 닫아두고 있다는 게 확인됩니다. 그리고 회비도 정기 총회 이전에
회비를 납부해야 되는데 6월까지로 바뀐 것도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정기 총회 때 분명히 회원 명부를 확인하고 투표 그걸 점검한다 보면 회비 납부는 그때 점검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몇 가지 제가 보면 여러 가지 정관상의 오류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쭉 보이면서 정관과 조직 체계를 재정비해보자. 그러면 말하는 협의의 정체성, 역할, 앞으로 발전한 방향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이 마을 내부에 행정이 안에 마을 조직도 저희들이 오늘 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지만 몇 개 시범사업처럼 정거리는 배웠지만 행정이 마을 안에 마을 조직을 또를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정비해 가야 되지 않냐. 특히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이 수익사업을 해보려고 하면 행정이 마을 내에 경제공동체 모델이 분명히 장목관 영농조합법이잖아요. 행정이 하나로 어렵다면 임금 마을하고 만드는 마을만들기 활동은 생활공동체가 아니라 경제공동체도 분명히 참여한다 보면 이 모델도 분명히 개척해야 되지 않겠냐고 합니다. 행정이 단위의 조직 체계가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부적인 이야기가 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발전 방향은 이 협의회 활동 자체가 공공성 있는 활동이다. 누구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명확하다고 합니다. 다만 행정은 이걸 보조사업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데 협의회가 법적 단체가 아니다 보니 여기에 사람들의 인건비를 보장한다든지 이런 건 못하는 거죠. 다만 그래서 말하는 협의회 안에 말하는 조례 안에 말하는 협의회가 배치되어 있고 일정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에 들어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면서 협의회 활동 자체가 마을 발전이라고 공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일정한 관상은 활동가라도 좀 배치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시게 될 것이다. 조직 체계도 정비하고 수익사업 영역은 지속적으로 개척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관련 단체하고 협력 네트워크 구축하고 사업도 이것저것 다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차피 지금도 사업은 많이 하는 나이인데 주로 핵심 사업은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이고 정책 토론, 한 목소리 내기 위한 정책 토론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역량이 강화되면서 전문성이 높아지면서 확장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마을만의 협의회의 조직 체계를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봅니다. 이미 전국 지난번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런 마을만의 협의회가 조직되고 실천해 봤던 경험의 성과와 과제, 한계라는 측면에서 이런 방향을 제안해 봅니다. 첫 번째는 협의회 자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분명히 보장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 문제 자꾸 교체되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교체되는 것으로 인해서 연속성이 자꾸 떨어지면 그동안 활동했던 경험들이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또 바뀌고 이렇게 된 거라고 합니다. 이건 분명히 바뀌어야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엄면 이게 군 단위로 다 모여서 하기에는 마을 추진위원장을 계속 엄내를 불러내야 되고 아니면 손해를 하는 방식이 되는데 너무 부담이 크다. 위원장님을 너무 부담스럽게 하는 방식이 아니냐. 엄면 생활권 나이에 엄면 내랑계 엄면 지혜 같은 이런 도산들을 하셔야 될 것이다. 그리고는 뿌리를 튼튼하게 행정이 마을을 지키도록 마을 분들을 자꾸 바깥쪽에 불러내기보다는 찾아간다든지 엄면 단위를 할 수 있는 엄면 단위를 해보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쯤은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있잖아요. 그렇게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또 화살표 방향으로 이 협의회는 이 마을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도 하니까 이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또 한편으로는 회원 자격을 체험피학 마을, 번역사업, 엄면소재지 지금 따로따로 다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마을 만들기 개념을 보고 이걸 포함하는 방향으로 같이 갑시다. 왜 우리 안에 행정사업을 칸막이를 스스로 만들려고 합니까? 합쳐서 같이 가되 뭐 이렇게 행정사업 경험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 이런 식의 분과 체계를 가질 수도 있지만 이것도 시도를 하되 이런 영역으로 좀 전문성 있잖아요.
군 단위의 조직이라면 협의회 산하에 로컬 푸드, 경제 사업을 열심히 하려는 마을, 복지 돌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을, 결과 환경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마을, 그리고 체육 관광 이런 분야별로 분과 내지는 특별위원회 방식으로 가면서 그래야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가지고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이 분야에 뭔가 성과를 만들고 필요하면 독립된 별도 법인으로 나가는 이런 방향성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고 제안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협의회가 그냥 말만 지원센터의 보조사업에 기대가지고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앞으로 5년, 10년 흘러도 똑같은 구조가 됐더라고요. 뭔가 변화를 모셔간다 그러면 이런 엄면 지혜를 만들고 이런 전문 분야별로 분과대전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상시위원회가 1년 단위로 집중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것이고 분과라고 하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가겠죠. 현재 마을축제위원회가 마을축제협의회가 있잖아요. 이것도 결국 다 같은 마을들하고 마을축제협의회는 별도 조직으로 분리돼 나가긴 했지만 협력하는 조직으로 그렇게 관계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안에서 이런 정도가 마을만기 협의회 성격으로 가고 나머지 기관 단체들은 협력기관으로 서로 협력합시다는 그런 관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군 전체는 홍성투명이라는 관점, 엄면 단위로 좀 더 연계 협력들이 실질적인 연계 협력이 일어나도록 그런 방향의 협의의 조직 체계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이 토론 사항이고 쟁점 토론 첫 번째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많은 협의회 분도가 계시고 조은영 이사님처럼 초창기 멤버도 계시니까 조금 더 좀 토론을 해보고 오늘 뭐 답이 오는 건 아니겠지만 문제가 생긴다면 그 다음 단계로 토론이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기관 협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례상으로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전담부서 행정협의회 그리고 수탁기관 정책위원회 운영위원회에게 민간인탁 조례 말만이 조례 다 있는 기관 단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담부서는 업무량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돼 있고 행정협의회는 하도록 되어 있지만 운영하지 않고 정책위원회도 운영하지 않고 중간중을 설치하면 운영위원회도 협약으로 원래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자면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이런 전반적으로 추진 체계는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고 정비가 안 돼 있다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량이 아주 많은데 제가 너무 빠르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2015년부터 추진체계 그림을 제시하면서 혈액 지원 체계를 먼저 정비하고 민간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간 지원 조직은 통합성을 제한하는 이런 방향의 실제 과제를 2015년부터 제안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체크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공성으로 이제 전담부서는 지정은 되어 있지만 업무량이 지나치게 과다하고 예를 들어 좀 앞서가는 데는 두 개의 팀으로 쪼개져서 가는데 여기는 한 팀에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부 다 지금 다 하고 있는 셈이고요. 행정협의회는 가동되지 않고 수당조직 때도 극복이 안 되고 중간조직도 통합성이 떨어지고 수탁법인은 있지만 수탁법인도 지금 네트워크 측면에 보자면 조금 더 보완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전담부서는 지금 이번에 학교 건축팀과 푸드 플랜팅을 합쳤지만 농업정책관에 6개 팀이나 있고 6개 팀의 마지막 팀입니다. 말석팀입니다. 여기서 농촌 공간계획도 수립하고 관리도 해야 되는 농촌협약이라고 어마어마한 사업도 관리해야 되는데 과연 농업정책관이 맞냐? 결국 건설교통과에 있으면서 문제제기를 계속 했지만 조직 정비가 아닌 결과가 결과적으로 농업정책과 말석팀으로 낙제된 결과가 됐다고 합니다. 농업과 농촌 정책이 연계하는 건 필요하지만 이렇게 배치되는 것은 도무지 아닌 것 같다.
이게 오래된 생각입니다. 여기 보면 홍양, 저수지, 태마공원 이런 사업까지 5명이 다 맡아 사업관리도 많고 행정협의회도 2010년에 구성해가지고 6번 정도는 운영을 해봤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혀 운영되지 않고 시나리오 플러스 농촌협약 기본계획 보고서 보면 운영한다고 되어 있지만 운영 안 하고 아무도 감시감도 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농촌 말 만드는 입장에서 마을의 애로사항을 풀려고 하면 농촌 관련팀은 창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련 부서들 협조 체계가 중요한데 이런 분들 협조 체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순환로 직제 못합니다. 순환로 직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농촌 관련 팀장과 주무관 한 명이 전문직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지금은 아직 선정이 안 되죠. 그죠? 전문직으로 되어 있지만 전문관 지정은 안 했을 거라고 합니다. 안 하시려고 할 거라고 보고요. 아무도 관심이 없다 내버려두는 거. 이것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경험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놓치는 것 같습니다. 법인도 네트워크 법인으로 출발했고 그래서 이 부분의 네트워크에 대한 성격들이 지금 갈수록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말 만들기, 사회경제, 농도 교류해가지고 체험관광 기록유치원, 그리고 전자치, 쟤는 초기 논의 구도입니다만은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법인이라고 하는 있잖아요. 이 성격이 굉장히 중시되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사님들의 모임, 이게 협의회와의 관련성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조금 더 검토할 여지가 법인도 있어 보입니다. 이는 하반기 법인 진로 관련해가지고 수익사업 개척, 연구소 수익사업 개척하고 연계해가지고 법인 자체는 별도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책위원회도 구성만 해봤지 한 번도 운영한 적이 없고 조례 정책위원회 분명히 있는데 가동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검토해보면 조례는 지역사회에 대한 약속인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오히려 지금 사장에 있는 정책위원회는 오히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우승하고 심의 의결을 하면 자동 예산한다고 그렇게 바꿔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작년 9월달에 개정하면서 바꿔나가겠더라고요. 이런 문제도 여기 말 만들기 조례이지만 농촌 협약 시나리오 플러스 다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보면 조례 정비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련 조례도 정리를 보면 기본계획 수립도 있지만 대체로 제도적 장치라는 부분들이 대체로 취약합니다. 다른 분야도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정비할 거냐, 특히 조례 개정을 분명히 검토해야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쟁점 이 부분 토론을 해보고 싶은데 조례사항에 보면 지금 마을과 주민의 개념, 다음 주 월요일날 패러다임 전환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다시 하게 같은데 중간지원 조직도 통합성을 공급할 거냐, 정책위원회도 어떻게 설치할 거냐, 정책 결정 누가 할 거냐 하는데 지금 현재 정책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리니까 결국 행정주무관이 안 오셔서 제가 이런 말 하는 건 아닌데 행정주무관이 싫다하면 회의조차 한번 안 열리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정책 결정이 정말 지금 다선적이래요. 누가 보더라도 시나리오하고 농촌협약하고 연계 안 되는 게 의심한 건데 또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다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신다는 정책위원회가 분명히 열려야지 거기 공식 토론하고 의결된 것은 집행되는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신설하고 수정해야 될 규정들도 있고 중간에 통합형 설치를 위해서라도 분명히 조례는 지금 강력하게 재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수정 보완하는 조례 문제도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앞으로 가야 될 평가를 해보면 2010년대는 빠르게 발전해 왔다고 합니다.
남들 자랑할 만큼의 홍성군이 앞서왔는데 갑자기 20대 들어와가지고 뭐 코로나 영향 같이 겪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군은 관관, 민민, 민간의 전능력에서 정책 한막에 강화되고 협력 구조가 약화되고 있다. 특히 시간이 흘러서 농촌협약 사회는 협력 구조가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다. 타 지자체에서는 재난법인이라든지 소학성 논의가 그나마 토론되고 있는데 홍성군에서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게 오히려 어색하고 이상한 상황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야될 향후 과제 마지막 토론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합시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체 쟁점들을 올려놓고 토론해 봅시다. 이번에도 행정이 꼭 참여를 계속 매번 연속에 해주길 기대했는데 이래저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 기본계획을 내년에 꼭 하면서 건수임 착수 중간보고 최종보고 하면서 기본계획을 통해서 홍성군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제안을 해야 되겠다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걸 통해서 정책 한마디가 극복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 조례도 좀 전에 말씀드린 정비해야 됩니다. 특히 농촌공간제보자법, 농촌경제사회 서비스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시행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따른 위임 문제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정을 각각 안 할 거냐? 지난해 벌써 어차피 한시조례입니다. 다 끝나면 없어지는 조례입니다. 그렇다면 기본 조례 같은 것도 분명히 만드는 게 아니냐. 전담부서 정책위원회 행정협의회 중간지원조직을 각각 조례를 다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을 분명히 검토하셔야 될 것이다. 또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게 없는 단위로 또 뭔가 행정이 마을을 지원하는 법원 체계가 음면 단위로 구성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말만하게 협의에도 읍면 지혜를 설치하고 연결 구조를 읍면에서 만들도록 읍면 생활권 내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들이 칸막이를 극복하고 연결되는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복잡한 그림을 요즘 제가 계속 제안하고 있습니다. 읍면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들을 규정하는 것,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전환하고 역량 강화를 통해서 주민자치회 내에서 행정이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지원하고 면소저지 거점 공간을 운영할 것이냐 이런 것이 충분히 논의되고, 세 번째로는 비영리 법인을 어떻게 설립할 거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읍면 행정이 정책 책임성이 약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런 논의까지도 진전해야 마을 만들기로서 온전한 기본계획 조례의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추진체계가 우리가 지금 시군 단위로 이 중간지원조직은 제도적으로 설치되다 보니 읍면을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긴 하지만 사업이 있을 때만 갈 수밖에 없는 미약하다. 제도적으로 한계가 미약하고, 그래서 시군 단위의 거버넌스 구조, 추진체계가 읍면 단위에서도 민과 간이 협력하는 적절한 역할을 분담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고, 이번에 기본계획을 내년에 수립한다면 이 방향성이 분명히 담겨야 될 것이라고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걸 쟁점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걸 제가 던져가지고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자료는 그래도 제가 조금 더 보시도록 일찍 보내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넘기나 보시고 오시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개까지 나왔는데, 예. 생각으로 명확하게 쟁점 1, 쟁점 2, 쟁점 3, 쟁점 4가 명확하게 예. 쟁점 1번은 말만 들면 TV의 조직 개편 방향. 조직 개편이라는 걸로 통해가지고 평가와 과제를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조직 준비해 나갈 것이냐 하는 거. 두 번째는 민간 협치형 수준 체계. 지금 특히 행정이라고 행정과 거버넌스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조례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조례는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토론을 내봐야겠지만 조례 개정의 필요성, 네 번째는 향후 발전 방향, 서로 평면 거버넌스, 이 부분이 아마 네 번째 쟁점 토론을 하자.